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전국 곳곳에 장맛비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남 지역에서도 내일 오후까지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오늘 늦은 오후까지 시간당 3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소식 문진희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현재 강한 비구름이 서해상에서 북동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고 있고요. 이번 비는 밤사이 잠시 소강 상태를 보였다가 내일 아침 다시 시작돼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하동과 함양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특히 경남 남해안은 오늘 늦은 오후까지, 지리산 부근은 오늘 늦은 오후와 내일 오후까지 시간당 3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내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내륙을 중심으로 10에서 60mm, 많은 곳은 80mm 이상이 되겠고 경남 서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최대 10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27도, 창녕이 2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29도, 창녕이 31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26도, 합천이 24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고요. 한낮에는 진주가 29도, 남해가 28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늦은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오늘 많은 비가 예보되면서 경남의 산사태 위기경보가 다시 심각 단계로 강화됐습니다. 산림청은 어젯밤 9시부터 경남 전역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주위에서 사흘 만에 다시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산사태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입산을 중단하고 산림지역 주민들은 위험 상황과 대피 명령을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기상 악화로 어제 김해공항에 이착륙 예정이었던 항공기 30여 편이 지연되거나 결항됐습니다. 한국공항공사 측은 오늘도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김해공항 국내선과 국제선을 이용하는 일부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용객들에게 사전 확인을 당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조 2천억 원이 넘는 초대형 데이터 센터 사업과 관련한 KBS 창원의 보도입니다. 함양군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던 민간 사업자는 아직 토지 매입 대금조차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는데요. 또 이번 사업에 참여한다던 다른 업체는 지난해 강원도 강릉시와도 데이터 센터 건립 협약을 체결했지만 이 사업이 최종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함양군에 1조 2천억 원이 넘는 초대형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겠다던 민간 사업자. 경상남도와 투자 유치 협약 한 달이 넘도록 아직 땅값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사업 예정지인 함양의 한 산업단지 소유주는 KBS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매매대금 수백억 원을 지난 2일까지 받아야 했지만 데이터 센터 사업자 측에서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천시에서도 1조 원 규모 비슷한 사업을 추진하다 지난달 말 땅 매입 계약이 무산된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사업 실현 가능성에 의문점이 드는 점은 또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강원도 강릉시는 데이터 센터 건립 협약을 체결했지만 사업은 몇 달 뒤 최종 무산됐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했고 오히려 강릉시에 토지를 구해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땅을 준다는 그냥 확약을 해달라. 그러면 그거가 투자나 이런 것도 받아보겠다. 그래서 진행이 안 된 거죠. 당시 문제의 업체는 이번 함양 데이터 센터 사업에 참여하기로 한 또 다른 업체. 민간 사업자가 경상남도와 함양군에 제출한 사업 제안서에도 이 업체 이름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 사천시에서도 데이터 센터 사업 예정지를 사겠다고 땅 주인과 계약한 업체입니다. 투자권 관련해서는 모든 프로세싱 과정을 한 단계 한 단계 철저하게 검증하고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함양 데이터 센터 민간 사업자는 토지 대금 지급이 다소 늦춰졌지만 정상적으로 토지 매입을 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강릉시와 사업을 추진하다 무산된 업체는 자신들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합천군이 영상 테마파크 호텔 사업 민간 사업자의 대출금을 집행한 대리 금융기관 관계자들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합천군은 고발장에서 민간 사업자 대표가 250억 원의 PF 자금을 들고 잠적한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시행사의 불법을 알고도 묵인 방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기차는 불이 나면 일반 차량보다 불을 끄기가 무척 힘든데요. 그런데 주차장은 물론 충전시설까지 대부분 지하에 있어 화재 위험을 더 키웁니다. 부산에서는 최근 전기차 시설을 지상에 설치하게 하는 조례가 만들어졌지만 강제성이 없는 권고 수준입니다. 보도에 정민규 기자입니다.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전기차에 불이 난 상황을 가정한 소방 훈련입니다. 쉴 새 없이 물을 뿌리고 주변으로는 불이 번지지 못하게 질식 소화포를 덮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아예 차를 통째로 조립식 수조에 담그기까지 합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한 번 전기차에 불이 붙으면 그만큼 끄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서 소화를 위한 장비들과 그리고 사전에 인지를 하기 위해서 열화상 카메라를 24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전기차는 배터리가 망가지면 순식간에 온도가 1000도까지 치솟는 열폭주 현상이 일어납니다. 특히 충전하는 주차장 상당수가 지하에 있어 피해를 키울 수 있습니다. 밀폐된 공간이어서 연기와 열이 배출되기도 힘들고 강한 복사열로 인해서 인접 차량으로의 연소 확산가 우려되어서 대형 화재 우려가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안으로 들어오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이 됩니다. 이 주차장만 하더라도 보시는 것처럼 높이가 2.2m가 넘는 차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취재진이 직접 소방차의 높이를 재봤더니 3m가 넘습니다. 피해를 줄이려 전기차 충전 시설을 지상에 설치하게 하는 조례가 최근 부산시의회를 통과했지만 이마저도 권고에 그치는 수준입니다. 대형 화재에 대한 걱정 속에도 지난해 39만 대를 기록해 지난 5년 동안 7배 늘어난 전기차. 같은 기간 전기차 화재는 10배 넘게 늘었습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해양수산과 도민안전, 응급의료 분야와 관련해 도민들의 의견을 듣는 경남 도민회의가 오늘 열립니다. 또 창원시에서는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발전협의회 첫 회의가 열립니다. 이번 주 경남 황재락 기자입니다. 경상남도가 오늘 오전 도정회의실에서 이번 달 도민회의를 개최합니다. 올해 6번째로 마련된 도민회의의 주제는 해양수산과 도민안전, 응급의료 분야입니다. 이 자리에선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전국 수산물 생산량의 15% 이상을 차지하는 경남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습니다. 또 집중호우와 폭염 등에 대비한 자치단체의 안전대책에 대한 건의도 듣습니다. 오늘 오후 창원시청에선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발전협의회 첫 회의가 열립니다. 이번 회의에선 창원 국가산단의 위상과 과제를 점검하고 공간 재편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합니다. 지난 3월 출범한 창원 국가산단 50주년 발전협의회는 창원 상공회의소와 한국전기연구원 등 산학연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소아과 대란이라 불릴 정도로 갈수록 심각해지는 경남의 소아의료 실태와 전공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상남도와 지역 주요 대학병원들이 이번 주 목요일 업무 협약을 맺습니다. 이번 협약에는 경상국립대병원과 창원 경상국립대병원, 양산 부산대병원과 삼성 창원병원이 참여합니다. 이번 협약으로 경상남도와 대학병원들은 소아 응급환자 전담의 확보와 응급의료 서비스 향상, 응급의료 환자 분산 등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황지락입니다. 오늘 새벽 3시 40분쯤 창원시 진해구 석동 한 다가구 주택 1층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2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1층 거주자인 20대 남성 1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소방서 추산 1,2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또 다가구 주택에 있던 12명이 긴급히 대피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냉장고 주변에 그을음이 많았다며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낮 12시 20분쯤 사천 남일대 해수욕장에서
50대 남성 A씨가 바다에 빠져 숨졌습니다. 사천해양경찰서는 A씨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에 구조돼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프로축구 경남FC가 어제 창원 축구센터에서 열린 K2리그 김천 상무와의 경기에서 2대0으로 져 중간 순위 1위 탈환에 실패했습니다. 경남FC는 어제 홈에서 최근 2경기 연속 부진을 끊어내고 1위 탈환은 노렸지만 김천의 전반과 후반 각 한 골씩 내주며 중간 순위 2위에 머물렀습니다. 경남 양봉 농가의 꿀벌 사육 규모가 평년의 90%까지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양봉 농가 125곳을 표본 조사한 결과 꿀벌 사육 개체 수가 2만 3천여 군으로 평년 2만 5천여 군의 90% 수준까지 회복됐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부터 시작된 대규모 꿀벌 실종 현상을 막기 위해 경상남도는 번식용 꿀벌 구입 등 100억 원의 규모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함안군에서 유해물질 의심 우편물 신고가 처음 접수된 뒤 경남에서도 관련 신고 33건이 추가로 접수됐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이 가운데 12건이 오인 신고였으며 21건에 대해서는 우편물을 수거해 보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수상한 우편물을 발견하는 즉시 112나 119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창원지법은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지난 2020년 9월 피해자 B씨에게 허위 증언을 해주면 4천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등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에 내년부터 LPG 저장 탱크와 배관만 설치 공사가 시작됩니다. 경상남도는 고성과 창녕, 산청, 함양 등 8개 시군 14개 마을 9,400여 세대에 내년부터 934억 원을 들여 LPG 배관망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가정마다 LPG 보일러 등 부대 시설 설치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남의 한 가구당 평균 자산 보유액이 3억 8천여만 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1억 5천만 원 이상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3월 말 기준 경남의 한 가구당 평균 자산은 3억 8,900여만 원으로 전국 평균 5억 4천여만 원보다 1억 5천여만 원 적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